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설 검정 중에서 지금 1표본 G 검정을 하나를 했었어요. 이제 형광등이 1100시간이 되느냐에 대해서 숙제로는 Y 데이터, 우리가 랜덤하게 뽑았던 데이터가 평균이 100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가설 검정하는 거, 통계적으로 쓰는 가설 검정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종류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제 시작하는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미니 탭을 이렇게 띄워서 보면 미니 탭에 통계 분석 중에서 기초 통계 부분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왔냐 하면 기술 통계량 표시, 저장, 그래픽 요약까지 했죠. 그리고 1표본 G 검정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그러면 1표본 T 검정, 2표본 T 검정, 쌍체 T 검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예요. 지금 요 표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평균을 검정하는 거예요. 검정의 종류에서 1표본 t-테스트, 2표본 t-테스트, paired t-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 쌍체 검정이에요. 쌍체 검정.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평균이 어떤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가설을 세워놓고 나서 이걸 검정을 해야 되는데, 검정을 할 때 이 어떤 걸 검증할 거냐, 평균을 검증하고 싶은 거냐, 이 평균이 이 평균과 같은지 아닌지, 아니면 이 평균이 얼마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분산을 검증하고 싶은 건지, 이거의 분산이 어쩌고 이거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선거 같은 데 많이 쓰는, 이렇게 여론조사에 많이 쓰는 비율을 검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비모수 검증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학적으로 쓸 때는 아마 여기까지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를.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건 표본이 정규 분포일 경우에 사용하고, 하나 또는 여러 표본의 평균치가 같은지 아닌지 알아본다. 그리고 평균을 검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분산 검정은 이제 이게 이 등분산 검정이고 이제 F 검정이 되는데, 분산 검정이 되는데, 하나 또는 여러 표본의 분산이 같은지를 알아볼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 그럼 이쪽 비율이 하나의 비율 또는 여러 개의 표본 비율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비율이 어떤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실제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를 가설 검정을 이제 요약을 해 놓은 표를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러한 기초 통계량을 구했죠, 지난번에. 여기는 통계 분석 로드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데이터를 봐서 묻지마 5단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묻지마 5단계를 하고 나면 이런 기술 통계량들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나면 이것들을 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작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스태티스티컬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가설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 이제 의사결정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뭘 하냐면 우리가 자 평균에 대해서 하고 분산에 대해서 해야 될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주로 쓰는 게 이제 평균과 분산에 대한 검정. 자, 그러면 이거 샘플의 개수에 따라 나눠져요. 샘플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일 때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검정은 보통 이제 T 분포를 사용을 하고, 그것 때문에 T 밸류와 P 밸류를 쓰게 돼요. 분산은 이제 제곱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 분포를 사용해서 F 밸류와 그 다음에 P 밸류를 쓰게 돼요. 이제 T 나오지만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게 P 밸류,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건 P 밸류. 우리는 여기서는 P 밸류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샘플이 하나가 있을 때는 평균에서 쓸 수 있는 거는 1표본 T 테스트.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표본 G 테스트였죠. 그거는 이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실무에 쓸 때는. 실제적으로 쓸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표본 G 테스트는 거의 안 쓰고 1표본 T 테스트를 쓰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compare 데이터를 with given value, 즉 타겟과 같은, 우리가 주어져 있던 데이터가 쭉 나오면 이 데이터의 평균이 우리 목표하고 있는 이 값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1100으로 맞춰놨어요. 1100까지 올라와야 돼요, 평균이. 근데 데이터를 쭉 뽑았더니 이 데이터가 실제 이 1100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 여기에서 원샘플 t 테스트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샘플이 두 개가 된다는 거는 두 개의 표본에 대해서 t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new 데이터를 previous 데이터하고, 예전에 뽑았더니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왔는데 내가 계산 활동을 했어요. 뭔가 공정에서 바꿨어. 그랬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두 개 데이터를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뭐로?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을 그냥 이 평균과 이 평균만 다이다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게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는 형태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개일 때 분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산 검증을 해서 두 개의 분산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분산을 보는 이유는 되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평균은 뻔히 알지만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공정이 있으면 이 공정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에 뽑는 정도가 유사한 또는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같은 정도의 물리량인지 그런 것들이 되면 분산이 같게 돼요. 이 두 개의 분산이. 그래서 이쪽의 분산하고 이쪽의 분산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분산이 같아야지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은 실험이라는 것도 판단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분산 테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할 거고, 이 데이터가 비교해야 되는 데이터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가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원웨이 아노바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분산 분석을 하게 돼요. 분산 분석을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팩터에 대한, 하나의 팩터에 대한 레벨의 차이, 수준의 차이를 바꿔주는 거죠. 하나의 수준의 차이를 바꿔줘 가면서 그 차이가 있는지, 이 변수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게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원웨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변수가 하나인 거죠.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투웨이가 되면 이원 분산 분석 형태가 되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분산 이퀄 베리언스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같은 그 안에 있는 건지. 그래서 뭐 요건 이제 한글로 바꾼 표가 되는데, 한글로 바꾼 표, 평균에 대해서 분산에 대해서 1표본 t 테스트, 2표본 t 테스트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통계 분석에서 봤을 때 자, 1표본 지검정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건 거의 안 쓴다고 했죠, 그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을 때 한 표본의 평균이 지정된 값과 유의한 게 다른지를 알아봅니다 라고 되어 있죠. 1표본 T검정, 한 표본의 평균이 지정된 값과 유의한지 아닌지, 이건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그 다음 이제 2표본 2샘플 T 테스트, 두 그룹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쌍체 같은 경우는 두 종족의 동일 항목이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검정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일 표본 분산, 2표본 분산 있고, 여러 개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 공분, 여기 보면 정규성 검정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여기 보면 분산 분석이 따로 있어요. 분산 분석으로 하면 여러 개일 때는 이런 분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일반 선형 모형 같은 경우 같고, 여기 보면 이제 등분산 검정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등분산 검정하고 이런 분산 분석은 여기서 이런 분산 분석, 등분산 검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지난번 이 강의 데이터, 지금 받은 강의 데이터 중에서 오늘 이제 검증하려고 했던 샘플인데, 지난번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두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니탭 책 그 주 교재에서 보면 주요 교재에서 보면 이제 예제 중심의 실험 계획법 미니탭이고 미니탭 주로 뭐 17버전부터 19버전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표본 T 검정이 되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재로는 한 25페이지 25에서 2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기본적인 이 가설 검정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만 해도 통계적으로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적 공정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실험 계획법까지 가야 되니까 이 과정을 일단 미리 거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책에 있는 이 그 엑셀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데이터를 봅시다. 이제 1표본 t-테스트 예제가 되겠는데 여기서 자, 에버랜드 바이킹의 평균 이용객 수가 1950명이었어요. 알고 있는 게. 그런데 1950명을 보다도 더 늘리고 싶다. 그 숫자를 늘리고 싶어서 뭔가 내가 이 담당자인데 개선 활동을 했어요. 뭔가 개선 활동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객 수를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95% 정도 신뢰로 봤을 때 이게 1950명보다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이용객이니까 이용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딱 보면 자, 여기에서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이걸 해야 돼요. 묻지마 5단계 통계 분석 로드맵. 자, 그래서 가지고 왔고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고 쌍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시계열도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이게 차례대로 뽑힌 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시계열도 확인, 이용객 확인. 그러면 지금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추세들이고 이렇게 쭈루루루 뚜루루 이렇게 오는 형태,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랜덤하게 잘 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자, 됐습니다. 시계열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 안정적인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는 뭐 문제 없는 것이 같이 보인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규성 검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정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초 통계에서 정규성 검정을 하면 이용객 클릭 확인하면 지금 이렇게 선도상에 쭉 놓여 있겠네요. 그죠?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P 값을 보면 그래서 P 값이 보면 0.483이니까 0.05보다 크다. 보통 대부분의 데이터가 정규하니까 P 값이 크면 그냥 95% 정도 일어날 수 있어. 5%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이 P 값을 보는 거는 지금 정규 분포에 대한 P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자연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P 값이 크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데이터는 정규 데이터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P 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가 나오면 정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P 값이 0.05보다 크면 정규해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규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규하니까 그 뒤에 할 것은 여기서 보면 정규하니 그러면 기술 통계량을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통계에서 그래픽 요약을 통해서 이용객을 넣고 확인하면 요약 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보면 약간의 이 쌍봉 형태를 띠고는 있네요. 모양이 한가운데보다는 양쪽으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인원보다 이렇게 들어온 인원보다는 이렇게 들어온 인원들이 훨씬 더 빈도수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보면 196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950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 1960명이고 여기서 보면 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보면 1950명에서 1971명이에요. 지금 평균이. 그러면 1950명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195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1950명 이냐라기보다는 증가되었나라고 하니까 1950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1950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평균이 1950명이다 아니다 또는 그거보다 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1표본 T검정으로 가는 거예요. T검정으로 가서 이용객이 하나에 들어있고 가설 옵션에서 보면 지금 보면 이 평균이 지금 이 여기 나온 평균이 가설 평균보다 큰지 안 큰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확인하고 가설이 1950명 이고 그래프는 히스토그램 개별값 여기 히스토그램 이 값이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 일단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상자 그림도 여기 있고 그래서 확인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이 히스토그램이고 우리가 이 평균이 지금 여기서부터 X바에서부터 여기 보면 1950이었죠. 그죠? 한이 있던 게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면 자, 평균은 1960이고 이거 보면 이 95% 기준으로 봤을 때 1952인 거예요. 지금 1952. 1952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뭘로 봤을 때? 95% 봤을 때. 그래서 이 데이터, 지금 있는 데이터로는 95% 신뢰하건데, 100번 중에 95번에는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뭐냐면 평균이 지금 전체 평균은 1960.85일 거지만, 어쨌든 평균은 1952.38보다는 크게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내가 세운 가설은 1950명이다. 이것보다 더 클 거니 했는데 내가 세운 가설은 여기 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쪽에 와 있다는 거죠. 마치 이걸 히스토그램, 개별값, 상자 그림을 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귀무 가설은 뭐였냐면 1950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 1950인 거야. 그냥 그동안. 지금 이렇게 지금 너가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바이킹 평균 이용객 수가 1950명인데 개선 활동을 했더니 늘었어 안 늘었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음 데이터를 얻었고 증가되었냐 아니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제 내가 개선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개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950명인데 내가 뭔가 이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뭔가 일을 해서 숫자를 이용객 수를 늘렸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늘어나지 않아 네가 해봤자 뭔가 다른 게 있겠어 네가 해도 다 동일한 결과일 거야 예전과 그냥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냥 너만 했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쁜 적 또는 내가 이 개혁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대립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아무 차이가 없을 거야. 그냥 늘 그래. 그냥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고 내가 나는 뭔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뭔가 일을 했어. 그래서 뭔가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대립가설은 1950보다 크다는 거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귀무가설은 195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값이 뭐가 나왔냐면 0.02가 나왔죠. 0.05보다 작죠.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들은 항상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95% 정도가 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우연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야.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0.02가 나왔으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작업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보다 지금 더 이상으로 나왔다, 크게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1950보다 크다, 개선이 되었다,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삽입해서 통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여기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놔도 되겠죠.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만약에 지금 19 버전보다 낮은 버전을 쓰고 18 버전보다 낮은 버전을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쪽 이게 세션 창으로 해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션 창으로 나오게 되면 그 세션 창에서 이게 긁어다가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션 창에서 이렇게 쭉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서 19 버전부터 그 전 버전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지금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지금 낮은 버전을 쓰게 되면 이것을 직접 이제 텍스트로 긁어서 붙이는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에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또는 파워포인트나 PPT 워드에다 붙여가면서 리포팅하는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복사하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했죠. 지금 P 값이 그림도 전체 이제 리포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 그림보다 이 그림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 그대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P 값이 지금 0.02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개선 활동을 통하여 평균이 1950보다 크게 된. 지금 이걸로 보면 1950이라고 보다 작다, 1950보다 195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표본 t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이표본 t 테스트를 그래서 첫 번째 요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생후 2년 된 강아지의 몸무게를 잰 거예요. 생후 2년 된 강아지의 몸무게를 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후 3년 된 강아지의 몸무게를 쟀어요. 근데 이 강아지 몸무게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 2년 3년이 되면서 그 몸무게의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워크시트를 다르게 해서 붙여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2년 3년 된 강아지의, 자, 첫 번째 보면 여기서는 지금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자, 이거대로 따라 할 거예요. 자, 통계 분석 로드맵에서 보면, 자, 지금 쌍으로 된 데이터죠. 지금 이렇게 보면 2, 3년에 대한 쌍으로 된 데이터예요. 두 개 개수가 똑같아요.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럼 이건 쌍으로 된 데이터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프에서 산점도를 그려봐야 돼요. 산점도에서 3년, 2년 그려보면, 자, 데이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년, 3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몸무게가 2년이 지났으면 같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모양이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지금 현재는 2년, 3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는 뭔가 경향이 조금 잘 모르겠다.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그럼 이걸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 분석을 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쪽 통계에서 상관 분석, 그래서 2, 3 선택, 그래서 옵션 필요성 계수를 쓰고 그래프에서는 뭐 산점도 행렬 이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안 봐도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보는 걸로 하고 확인하면 3점 등에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이 CI를 보는 것보다 그래프에서 P를 보는 게 좋으니까 P 밸류로 바꿔 놓고요. 확인을 하고 다시 확인해서 볼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P 밸류가 0.203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거의 0.05보다 크니까 이거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2년하고 3년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는 별로 없어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2년, 3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샘플이 두 개니까 이 표본 T 검정 가서 표본이 이 자체적인 열에 있는 거죠. 표본 1이 2, 이것이 3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옵션에서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여기 등분산은 일단은 가정 안 해보고요. 일단 뭐 등분산 가정해도 됩니다. 이거는 강아지를 키웠던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정도는 동일하다. 같은 조건이라고 보고 등분산을 가정하면 되고 개별값 상자 그림 확인. 그래서 확인 해주면 지금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년 지난 2년 지난 강아지 몸무게, 이게 3년 지난 강아지 몸무게. 이게 지금 이 개별값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지금 박스 플러스로 해서 평균을 이어 놓은 거예요. 지금 평균을 검증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 통계량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 표본 T 검정으로 보면 뮤1은 첫 번째 거의 평균, 뮤2는 두 번째 평균, 차이는 이렇게 하고 이 분석에서는 분산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체크를 했으니까 2, 3의 이 데이터가 보면 차이 추정치가 나오고 여기 보면 P값이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두 개, 귀무가설이 뭐냐 하면 두 개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나거나 강아지의 몸무게는 변하지 않아. 이 두 개 값은 똑같아. 우리가 강아지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귀무가설은 이거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면 틀리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도 틀리는 거고 차이가 조금 나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틀리면 버릴 수 있는 가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차이가 없어. 똑같아. 2년이나 3년 지나봐야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귀무가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값이 0이에요.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2년생 강아지하고 3년생 강아지의 몸무게 차이는 있다. 같다라고 할 수 없다.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아까 했지만 다시 이 표본 검정에서 옵션에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차이는 지금 크게 없고 그냥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분석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통계량으로 보면 지금 동일해요. 다시 이제 요거 하나만 자유도만 이 분산까지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차이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데이터 자체는 이 표본 T 검정이기 때문에 이 표본 T 검정이고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쌍체 검정을 그래서 각 표본이 이 한 열에 있다. 2와 3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차이에 대한 값을 보고 옵션은 그대로 맞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통계 분석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이 표본 T 검정이고 쌍체 검정이 있는데 쌍체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두 개는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두 개는 있는데 지금 요 한 세트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이 표본 검정은 이 세트 하나와 이 세트 하나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거고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 2년 지났을 때 이 강아지가 3년 지나서 이 강아지의 몸무게가 됐어요. 같은 강아지예요. 이게 하나의 강아지고 이것도 하나의 강아지고 이것도 하나의 강아지예요. 그래서 4번 강아지는 이렇게 됐고 3년 뒤에 이렇게 됐고 5번 강아지는 원래 2년에 이거였다가 3년 뒤에 이게 됐고 그러면 이 하나씩 세트가 서로 종속적인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냥 내가 뽑아서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 전체가 지금 따로 적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이게 상관 분석까지만 했지만 여기서 통계에서 물론 뒤쪽 보면 그래프도 다 이걸 더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원래 이제 묻지마 5단계에서 지금 이것도 그려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규성 검정도 해야 되고 통계 분석에 기초 통계에 지금 정규성 분석도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일단은 빼고 갔는데 여러분들 과제할 때는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규도 다 되고 그래서 그래픽 요약을 하면 2, 3이 이렇게 요약 보고서로 이렇게 다 나오고 정규성도 나오고 모양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됐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뺐었죠. 그죠? 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 표본 T 검정하고 여기 쌍체 검정하고는 지금 나오는 그림 자체가 다르죠. 그죠? 이거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쌍체 검정은 이거하고 같은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같은 표본인 거예요. 같은 표본이 2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니까 이 두 개 데이터를 비교하는 건 이 덩어리를 비교하는 거 아니고 이 두 개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차이라고 해서 데이터 여기서 계산해서 열 계산기로 해서 차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3에다가 빼기 2 하면 두 개 차이인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개 차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이 표본 t 테스트는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이 덩어리로 이 평균하고 이 평균이 같은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했던 쌍체 검정은 뭐냐면 여기 있던 각각의 데이터 이렇게 다 매칭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거하고 매칭이 되고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다 매칭이 되니까 이 두 개 데이터의 차이를 빼가지고 그 차이가 평균이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때 같이 종속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여기에서 이제 1표본 T 검정을 통해서 지금 1표본 T 검정으로 차이를 놓고 이게 지금 0인지 아닌지 옵션으로 보면 이게 0인지 아닌지를 보라 라고 했는 게 이게 같은 거예요. 이 그림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쌍체 검정에서는 두 개가 평균이 두 개 차이가 없다라는 게 별반 차이가 있겠어 없어 라고 하는 게 규모가설이었고 P값이 봤더니 0.005죠. 그러니까 각각 쌍으로 이 세트로 다 보더라도 이 원래 보이는 구간보다 벗어나 있으니까 이 규모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죠. P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 표본 T하고 쌍체 검정하고 차이를 그런 건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비율 하나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통계 분석에서 기초 통계에서 그래서 이제 1표본 했고 그다음에 2표본 T 했고 쌍체 검증했고 이제 단일 비율 검증을 하나를 해볼게요. 단일 비율 검증은 이렇게 요약 데이터 이거는 이제 개수형 사건 발생의 횟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제로 보면 1000개를 조사했더니 합격이 600개였다. 사건 발생 1개 600이고 시행 횟수는 1000번을 했어요. 1000개를 뽑았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가설 검증에서 이게 지금 0.5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100개를 검사를 해서 분량이 600개가 나왔어요. 합격이 600이 나왔어요. 합격이 600개인데 그럼 모집단에서 이 합격률 측정하고 모집단 평균 분량률이 50%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확인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귀무가설이 0.5인데 이게 P값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 0. 분량률이 0.5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줬던 이거에 대해서는 0.5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이걸로 보면 지금 이것만 보면 어쨌든 사건이 600인데 그러면 60%겠죠. 합격이 60%인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실제 모집단에서는 지금 우리가 표본 1000개에서는 60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568개부터 630개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률이 보면 합격률이 보면 56.8에서 63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데이터 있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이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나누기 2를 하면 이 0.6 플러스 마이너스 0.3이 되는 거죠. 0.03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0.6에 이렇게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퍼센트로 만약에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합격률은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될 수 있다.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3%까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95% 신뢰하건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 내가 1000명의 샘플을 뽑아서 표본한테 물어봤더니 A 후보를 지지하는 게 600명이에요. 그러면 A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A 후보의 지지율은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3%다. 95% 신뢰 구간에 신뢰율에 그러니까 95% 신뢰하건대 이 후보는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56.8%부터 63.1%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BAB 후보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신뢰 구간 내에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에 대한 부분은 비율 검정은 이제 이런 데 쓰고요. 지금 이쪽 데이터를 보면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 데이터 말고 이걸 보면 지금 가설 검정에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이 요거 했고 지금 1샘플 T 테스트 했고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 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면 2분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투베리언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 신차 구입할 때 두 개 회사의 연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연비에 대한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연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라. 연비에 대한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분산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지난번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이 연비의 차이를 보라라고 하면 평균의 차이를 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과 이렇게 생긴 모양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고 분산의 차이를 본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른 모양일 거냐 같은 모양일 거냐를 보는 거예요. 평균이 어디든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비슷하냐 아니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분산을 본다는 거는. 그래서 분산을 볼 때는 그래서 보면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라고 할 때는 분산을 볼 때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가서 워크시트별 그룹화를 하면 이게 따로 나오니까 워크시트를 하나를 열고 이걸 붙일게요. A카 B카. 그러면 여기서도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두 개의 데이터니까 당연히 산점도를 그리고요. AB 확인을 해보면 AB 좀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네요. 그죠? 보통 이렇게 두 개 데이터 X와 Y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게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 같지는 않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만약 0.1 정도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프에서 시계열도를 보는데 다중으로 한번 볼까요? 다중으로 해서 시계열을 같이 봅시다. 그래서 같이 봐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A카고 이게 B카입니다. 그러면 이거에서도 크게 뚜렷하게 경향성이 나타나죠. 여기 앞에서는 좀 낮고 B카 같은 경우는 측정상에 조금 뭐 그런 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정규성 검증을 하고 A카는 0.375 정규하다. 그리고 컨트롤 1을 눌러서 B카에서는 0.112 이것도 정규하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에서 그래픽 요약으로 두 데이터를 확인해서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앞으로 이렇게 이 표로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이쪽 16.5 쪽에 가운데 있고 이건 약간 오른쪽 왼쪽인 것 같고 평균도 보고 평균은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근데 표준 편차는 좀 다르네요. 이제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기초 통계에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 표본 분산이죠. 이 표본 분산으로 가서 두 표본이 모두 각각 이게 있다. 그리고 옵션에서는 이렇게 같이 쓰고 그래프 히스토그램 같이 보고 결과 그대로 확인하고 오케이. 참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 표본 아니고 표본이고 표본 아이디는 각 표본이 같이 자체적인 열에 있는 경우로 잡아서 옵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 한 열에 있고 지금 밑에 첨자가 다르게 돼야 되는데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A카 B카 돼 있고 지금 이제 이 분산이니까 이제 분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보는 이제 비교표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비교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검증하는 자체가 이제 이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예전 버전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이 레빈 검증하고 이제 바틀렛 검증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데이터하고 두 번째 데이터에 이제 이 분산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신뢰 구간 95% 상에 어디에 있자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상자 그림을 보는 거고
여기서 보면 히스토그램으로 그걸 보여주고 개별각 그림도 보여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귀무가설은 두 개의 분산을 표준 편차 이렇게 나눴을 때 분산이 같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수는 0.0으로 했더니 지금 두 가지 검정을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본 거고 하나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아닐 때 연속형일 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 다 P값이 0.05보다는 크죠. 0.05보다 크니까 두 개의 귀무가설을 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의 분산은 동일하다. 두 개는 같은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요 두 개의 방법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네요. 두 개는 계량형 분포 레빈이 이제 계량형 분포에 유효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다 이제 이렇게 연속한 형태 계량형 데이터니까 요 유효한 걸로 해서 이 계량형 데이터로만 뽑아주네요. 지금 19버전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롤 E에서 정규 분포를 바탕으로 하는 구간을 사용 이걸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정규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규 분포 데이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정규 데이터였죠. 정규 데이터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이 두 개의 검정을 통해서는 P값이 0.285보다 0.285니까 두 개의 분산은 같다. 두 개의 분산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두 개 A카 B카는 그래가지고 결론을 보면 연비에 대한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보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 연비하고 이 연비하고 지금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연비의 차이가 아니고 연비의 분산의 차이. 연비가 나타나는 정도, 퍼짐의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분산 정도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 이제 평균 검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연비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표본 T 검정으로 가서 A카, B카 하고 지금 등분산이었죠. 아까 이 데이터를 보면 등분산이었고 확인하고 하면 이 두 데이터는 그림으로 보더라도 얘가 이렇게 좀 더 퍼져 있고 조금 더 좁고 이쪽 아래쪽에 있었지만 평균하고 이 데이터가 벌어져 있는 정도로 봐서는 0.978이에요. 이거는 같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평균의 차이가 없다. 이거는 평균의 차이도 없고 분산의 차이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두 개 회사 차, A 회사의 차, B 회사의 차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A 회사의 차랑 B 회사의 차하고 연비가 평균 또 비슷하고 연비가 나타내고 있는 퍼짐의 정도 또는 나타나는 경향의 정도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2분산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앞에 이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면 검정 샘플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 아까 이 표본 샘플도 하나가 있었죠. 성적 데이터도. 자, 성적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건 이제 A반 성적이고 이건 B반의 성적이에요. B반의 성적인데 이 두 반의 성적의 평균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또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A반 학생하고 B반하고 이제 굉장히 잘하는 정도 이런 게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돌려서 두 개를 붙이고 그래서 두 데이터를 이거는 지금 이건 뭐냐면 두 반의 학생 수가 다른 거죠. 학생 수가 다르면 이 밑에 데이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 페어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쌍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걸 그릴 수가 없죠. 그래프에서 산점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두 개의 변수 길이가 같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쌍데이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각각의 단일 데이터인 거예요. 각각의 단일 데이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의상에서 약간 좀만 생략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마지막 이 그림만 보면 되니까 이게 정규하고 A 정규하고 B도 정규하네요. 그죠? 평균은 49고 평균은 55예요. 그러면 다른 거죠. 이걸로 보면 다르게 보이죠. 근데 표준 편차가 24예요. 23이고.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 때문에 표준 편차하고 이 n 개수 때문에 실내 구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평균이 있는 구간이. 그래서 평균은 40에서부터 59, 이쪽은 45에서 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표본 T 검정이죠.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 그래서 자체열에 있는 경우 A하고 B하고 해서 옵션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 그리고 그래프를 봅시다. 일단 분산부터 아까 먼저 한번 볼까요? 두 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보면 이 표본 분산 검정을 해서 A하고 B하고 해서 확인 하면 두 개가 히스토그램이고 나와 있는 정도로 보면 데이터도 보고 하면 분산으로 봐서는 지금 뭐 어차피 정규했으니까 F 방법 그대로 써도 되죠. 그죠? F 방법을 쓰는데 F 분포를 가지고 한 거죠. 했을 때 P 값을 봤더니 그러니까 F 검정을 한 거 P 값이 0.893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비무가설 당연히 이거는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분산은.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이제 이 표본 T 검정했을 때 분산이 같다고 가정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보면 A 값과 B 값의 평균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전에도 데이터 보면 A반은 평균이 55고 B반은 평균이 50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좀 커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교수님이 볼 때는 A반은 56점이고 B반은 50점이에요. 그러면 A반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가져와서 갖다 붙여보면 평균이 진짜로 다르냐라고 하면 P값이 0.386이에요. 이건 다르지 않다요. 통계적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그냥 뽑았을 때 왜냐면 이 데이터가 퍼진 거하고 이 데이터 퍼진 정도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두 개 각각의 그 차이가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산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차이를 봤을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개 평균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표본 T 테스트를 써볼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다른 데이터가 있을 때 두 데이터의 평균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근데 그 전에 이분산을 통해서 두 개가 같은 형태에서 뽑은 건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A반의 예를 들어서 뭐 재료역학의 성적이고 이거는 B반의 만약에 동역학의 성적이다 라고 하면 두 개가 분산이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두 개 교수님이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애들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 스타일들 때문에 뽑혀 나오는 분포 자체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같은 시험을 가지고 A반, B반을 봤을 때는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단 재료 A, 재료 B 같은 경우도 재료 A, 재료 B 같은 경우도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미니 탭으로 와서 재료 A, B는 했던 게 있을까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재료 A, B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 들어왔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약간의 빨리 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여러분들은 묻지마 5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 보고서를 보면 A, B를 보면 정규하고 정규하죠. 평균이 10.63이고 11이에요. 그러면 대신에 실내 구간을 보면 평균이 9.2부터 12.8, 8.8에서 12.38 두 개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에 같은 정도에서 뽑을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표본 분산을 통해서 재료 A, 재료 B 해서 확인을 해주면 여기서 보면 결국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분산이 똑같죠. 그럼 재료 A하고 재료 B가 나오는
우리가 지금 재료 A에서 측정한 거, 재료 B에서 측정한 게 거의 같은 정도의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성질이 같으면 나오는 분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도의 물리량 또는 같은 정도의 측정,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로 봐서는 이제 같은지 아닌지니까 이 표본 T 검정, 재료 A, 재료 B 해서 확인하면 이 표본 T 검정으로 하면 이걸로 보면 0.716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평균이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두 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 자체가 이게 A가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상태에서 같은 재료 이게 서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같이 하나에 서로 이제 각각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통계에서 쌍체 검정을 봐야 되죠. 그죠? 쌍체 검정처럼 이렇게 보면 여기는 자 쌍체 검정으로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P 값이 0.009가 됐네요. 차이로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이 재료 AB가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면 그냥 시간적으로 A를 다 측정하고 B를 다 측정 그냥 한 거다라고 하면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 두 개가 한 세트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두 개의 차이를 봐서는 지금 보면 차이가 없다라고 한 게 귀무가설인데 P값이 보면 0.009가 나왔죠. 이야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정을 통해서 A에 있던 거를 공정을 통해서 B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정에 뭐 이런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쌍체 검정 같은 경우하고 이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통계적 의사결정에서 이제 이거는 꼭 이 페이지도 다시 나눠줄 테니까 꼭 휴대폰 안에 넣어 다니거나 출력을 해서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평균을 검증할 때는 1표본 t-테스트, 이때는 주어진 어떤 타겟값하고 데이터의 비교, 2표본 t-테스트일 때는 옛날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와의 비교, 개선 활동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비교, 그리고 그 이상이 될 때 이 부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산을 가지고 분산이 예전 분산과 이번 분산이 같은지 아닌지. 그래서 보통 기무가설은 이제 A하고 B하고 똑같다라는 게 보통 기무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아니야, 달라. 다른 건 요만큼만 달라도 되고 많이 달라도 되니까 이런 게 대립가설이 되고, 정규 분포를 따질 때는 기무가설은 정규하다, 대립가설은 정규하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서 또는 실험계획법으로 오게 되면 기무가설은 그 인자는 중요하지 않아, 유의하지 않아, 이게 영향을 별로 안 줘. 대립가설은 이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 라고 가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가설 검증에서 우리가 이 계량형 데이터와 개수형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데, 개수형은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보면 이산형 데이터고 얘는 연속형 데이터예요. 연속형 이산형 데이터에서 개수형 이제 셀 수 있는 데이터에서는 보면 여기서 뭐 하나, 두 개 셌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분량률 따지거나 그런 걸 했을 때 보여줬죠. 그래서 1표본 분산, 두 개 집단이면 2표본 분산, 둘 이상의 집단이 되면 카이 제곱 검정으로 가고, 연속형 데이터가 되면 여기서는 정규 분포를 보죠. 그죠? 그래서 정규 분포, 정규성 검정을 해서 정규성에 따라서 비정규 데이터냐, 정규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는 보통 정규 데이터를 다루면 정규 데이터에서는 집단이 하나냐, 두 개냐. 두 개에서 두 개일 때는 이제 등분산 검정을 해서 바틀렛 검정이나 F 테스트를 해서 등분산이다. 그래서 등분산이 이 같게 나오면, 같은 집단이면, 두 개의 집단이 같다라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동일한 분산을 가지게 되면 이 샘플 t-테스트를 하게 돼요. 두 집단이. 집단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원웨이 안오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집단이 되면 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을 가지고 이제 원 샘플 t-테스트 또는 원 샘플 g-테스트. g-테스트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때, 아니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면 t-테스트, 원 샘플 t-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만약에 등분산에서 분산이 다르면 아까 전에 했던 등분산 부분에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등분산으로 가장 했을 때는 가는데, 정규 데이터 하면 등분산 검정부터 먼저 해서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샘플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샘플이 하나가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비정규 데이터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비정규 데이터 할 때는 이제 이 이퀄 베리언스에서 등분산에서 이제 이 부분을 레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일단 정규한 데이터 위주로만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과제는 과제 이 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